Hello everybody, we are going to talk about a very interesting topic today, and this topic is not easy to discuss because you need to use your brain to see what I am trying to say, okay? And if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today, you will have a wonderful life at university because professors love to talk about this, okay? So it's going to be a tough topic, but we'll slow down. And today I have to talk about three things: situational irony, verbal irony, and dramatic irony. But I'm going to stop at situational irony today because verbal irony and dramatic irony are going to be next two videos. So we'll do it one by one, and we're going to only focus on situational irony today, okay? So keep watching. 네, 여기 보시면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 아이러니가 있죠. 그 라우드스피커를 들고 있는 이 남자, 뭐 한국에서는 메가폰이라고 그러는데 라우드스피커를 들고 있는 이 남자가 Be quiet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이 상황이 굉장히 재밌죠. situational irony는 상황적으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이러니스럽다, ironical-하다. 한국말로는 ironical, 뭐 어떤 것이 ironical-하다. 이거는 형용사죠. 근데 irony 하면 이건 명사고, 여기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 이 그림에, 이 상황에 아이러니가 있다. 혹은 ironical-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 굉장히 재밌죠. 거기에 그 잭과 로즈의 사랑, 아주 진하고 진한 사랑이죠. 두 사람의 사랑인데, 여기 오른쪽에 여자가 로즈고 왼쪽에 남자가 잭입니다. 로즈가 I love you Jack 하니까 잭이 I love you too Rose 하면서 지금 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아이스버그, 즉 빙산이 있죠. 아이스버그, 빙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배하고 빙산하고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최고조로 가지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재밌는데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데 관객들은 이제 정말 이 위험한 순간에 정말 사랑이 절정에 이르겠구나. 그래서 그렇지, 사랑을 하고 말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둘은 사랑에 빠져야 돼.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몰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배 선장이 나타나 가지고 뭐 빙산이 다가오고 있고 너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I have an idea that just might work. 더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선장이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배를 돌려서 선장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선장이 나타나서 배를 돌려가지고 얼음덩어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행동을 취해주는데, 그러면 관객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사랑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 배우들은 사랑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힘이 빠져버리죠. 네, 그래서 힘이 새버린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situational iron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의외의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좀 황당스러운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situational irony라고 하죠. 이런 거 우리가 ironical-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밖의, 즉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아이러니컬하다고 얘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to be. 오케이, 다시 한번.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to be.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럴듯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같은 상황이 진짜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밖에 드러나는 상황과 그 실제 상황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면 Singing in the Rain도 셰익스피어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보면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to be.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 거의 미쳤죠. 왜냐하면 누가 우산을 쓰고 비가 쏟아지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벌어지지 않죠. 이런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재밌다. 왜냐하면 뜻밖이니까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뇌에 약간의 그 충격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to be.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뭐 비를 주룩주룩 맞고 운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더 그럴듯하게 보일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컬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아이러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이 작품을 보면 제가 여기서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이 이 사진이 한 행위예술가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라서 제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Why do we think this is ironical? Because usually okay, what we think is what? What we think is people do not live together with pigs because they live in separate homes, right? Pigs have their own homes and they sleep there, and humans live in their homes and they sleep there. They do not sleep together. 하지만 이 행위 예술가는 그 개념을 깨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죠. 같이 생활한다. 돼지와 같이 생활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to be. 그 셰익스피어가 얘기하는 이 상황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다. 의외의 상황이다. 우리가 예측했던 그 밖에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자극을 또한 받게 되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노립니다. 자기의 작품 세계를 표현할 때 그 허를 찔른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통념을 깨버리는 이런 것도 역시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 그 아버지와 아들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달러스라고, 데달러스. 여기 보면 데달러스라고 나와있죠. 데달러스. 예, 데달러스가 아빠고, 그 아들이, 이 아빠가 여기 있네요. 아빠 여기 있고, 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아들이 지금 뭐 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아빠는 날개가 있는데 아들이 날개가 없네요. 이 신화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Daedalus fashioned 2 pairs of wings out of wax and feathers for himself and his son.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왁스와 깃털로 두 쌍의 날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자기 아들에게 줬죠. Daedalus tried his wings first, but before trying to escape the island, he warned his son not to fly too close to the sun. 이게 아빠가 아들을 그 어떤 섬에 갇혀 있는 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이 날개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탈출해라.
아빠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섬으로부터의 탈출을 도운 거죠. 근데 이제 탈출하기 전에 he warned his son. 여기 보면 경고를 줬죠. 아들 보고 내가 만든 이 날개를 가지고 너무 가까이, 여기 보면 not to fly too close to the sun. 태양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nor too close to the sea. 그리고 바닷가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but to follow his path of flight. 아빠가 가는 날아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들한테 그렇게 이제 사전 경고를 했는데 아들이라는 이 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overcome by the giddiness. 날아오르니까 그 기분이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죠. 뭐 미칠 듯한 그런 기분이라고 합니다. giddiness라고 하는 게 이게 미칠 듯한 기분. 황홀한 지경이죠. 황홀한 지경에 압도되어, 여기 overcome이라는 것은 압도되어서 이카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이름이 이카루스인데 이카루스 soared into the sky, but in the process he came too close to the sun.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도 모른 채 너무너무 태양에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태양 쪽으로. 그래서 이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그 왁스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카루스는, 이 아들은 날개짓을 계속 하지만, 왜냐하면 왁스가 없기 때문에 깃털도 없고, 여기 보면 깃털도 없죠. 깃털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맨팔을 flapping, 그냥 아래 위로 저었죠. 날개짓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래서 데달러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아빠가 발명가라서 날개까지 만들어줬는데 이카루스는 너무 자만에 빠지고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이 그리스 신화를 토대로 어느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 이카루스가 탈출한 섬인데 이 섬에 지금 앞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농부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고개가 다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머리가 전부 이쪽 굉장히 양치고 밭을 가느라 바쁘죠.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의 중앙에 있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제가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카루스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리만 보이고 있습니다. 뭐 허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situational irony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다라는 뜻에서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ook at this farmer and then this shepherd. The farmer and shepherd is not paying attention to Icarus, and they do not know what's happening around them. 두 사람은 주위에 어떤 일이, 즉 이카루스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지금 이카루스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지만 뭐 한 장소에서, 이를테면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명화를 바라보듯이, 이 그림을 바라보듯이 멀리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한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재밌다고 배부르다고 깔깔대고 웃고, 아니면 난 돈 벌어야 돼 하면서 이 농부와 같이 열심히 밭을 갈고, 이런 상황이죠. 인생을 잘 얘기하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 인생이 참 재밌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죠.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러니컬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보고 situational iron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ituation, 상황적인 아이러니.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죠.
situational irony는 또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unintended consequences, 즉 의도되지 않은 결과,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발생했다. 이 그림을 보면 총을 겨눈다. 그런 것은 나를 겨누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이 총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겨누게 되는 거죠. 총으로 나를 쏩니까? 총의 모양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unintended consequences,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죠. 이 상황이 아이러니컬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unintended, 즉 의도하지 않은 consequences. 다시 한번 unintended consequences, 결과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예, 약간 좀 무거운 토픽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의 왕이 도장을 찍죠. 여기 트리티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트리티가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뭐 을사 조약, 뭐 1910년 이런 조약, 한일 합방 조약,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군인이 칼을 휘둘고 있죠. 조선의 신하들이 여기 앉아 있고, 왕이 여기서 지금 사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 사람의 관점과 일본 사람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사를 바라보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밴쿠버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unintended consequence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의 주장은 한국을 개화하기 위해서, 문명 개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그 봉건사회로부터 기차도 달리게 하고, 또 총도 주고, 또 건물도 세우고, 전화도 놓고, 전선도 놓고, 뭐 이런 그 문명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다가 한국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즉 스스로 개화하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식민 지배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unintended consequence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도는 선의의 의도, 좋은 뜻으로 한국을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국이 개화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집어먹게 되었다. 삼키게 되었다. 식민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의 나라로 만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본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장이 옳은 걸까요? 일본이 이런 주장이 옳은 겁니까? 즉 식민 지배할 의도가 없었으나, 즉 개화를 도와주고자 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주장이죠. 이 말을 들으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unintended consequences가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된 식민지배였다. 처음부터 집어삼키려고 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선의라는 것은 없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네, 이것이 참 두 나라 간의 이 식민지배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라고 할까요? 네, 일본은 아이러니를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즉 제3자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을 본다면 우리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져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그것이 식민 지배가 선의의 뜻으로 지배를 처음에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처음부터 흑심을 가지고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시작한 것이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3자가 바라보면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물론 그 민감한 토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힘들지만 아무래도 일본이 흑심을 가지고 선의가 아니고 흑심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것을 아까 그 명화를 보듯이 즉 데달러스와 이카루스의 그 명화를 보듯이 이 두 개의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명화를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옳다고 얘기해야 할지, 즉 그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일본으로 본다면 그 이카루스가 빠져 죽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한국을 본다면 어느 쪽 편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즉 그 명화를 보는 그 관객의 그 마음은 누구에게 더 갈까요? 어느 쪽에 그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누구를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카루스를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농부라든지 양치기가 당연하지, 그런 거 관심을 안 끄고 사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걸 보면서 제3자가 한국과 일본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무엇인지, 누구를 더 믿어줘야 할지, 누구의 말이 더 옳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인생은 이런 제3자의 입장을 우리가 또 놓고 보면 인생은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그 셰익스피어의 그 말처럼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to be.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하지 않은 상황이 많다. 진짜 상황은,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파헤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인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많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까?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재밌었으면 subscribe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이러니의 두 번째 verbal irony, 그러니까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되는 아이러니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situational irony를 공부한 것 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